안녕하세요. 제어공학 DC 모터를 발표할 정보통신공학과 최재원, 정보통신공학과 전민주입니다. 담당 교수님은 고경철 교수님입니다. 저희가 사용할 모터로는 브러시리스 DC 서브 모터 시리즈 2036B입니다. 목차로는 제어공학 DC 모터, PID 제어, 매트랩을 이용한 모터 물리량 계산, 매트랩을 이용한 PID 시뮬레이터 제작, 그리고 마무리로 발표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어공학입니다. 제어공학은 제어 시스템과 동적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공학적 설계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네 가지 단계는 분석, 설계, 구현, 시험입니다. 동적 시스템의 예시로는 스마트 자동차가 있습니다. 스마트 자동차는 기계적 시스템, 열적 시스템, 전자기적 시스템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동적 시스템의 예시인 자동차의 기계적 모델에 대한 입력과 출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기계적 모델은 뉴턴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기계적 시스템의 동적 모델입니다. 기계는 크게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이는 힘을 받으면 속도의 가속이 생기고 위치는 속도의 적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힘과 속도 또는 힘과 위치에 따라 입출력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동차를 속도 60km/h로 유지하려면 얼마의 에너지를 자동차에 주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요인이 존재합니다. 먼저 자동차의 무게 또는 질량이 큰 변수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기 마찰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디자인을 아무리 잘해도 속도가 높아질수록 대기 중에 공기 마찰로 인해 속도가 높을수록 마찰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에 영향을 주는 물리적 요소는 원하는 상태, 자동차의 디자인 또는 제어 대상의 동적 파라미터, 외랑 또는 공기 저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어 목적의 예시로는 자동차 제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속도를 제어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엔진 제어, 속도 제어, 주행 제어가 필요합니다. 제어는 자연을 대상으로 인공적 요소가 개입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첫 번째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은 블록도라고 하는데 플랜트의 입력 US가 가해지면 출력 CS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출력 CS를 원하는 값 RS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어 대상을 우리는 플랜트라고 부릅니다. 제어기는 어떻게든 플랜트 출력 CS가 RS가 되도록 플랜트의 제어 입력 US를 만들어냅니다. 블록도를 참고하여 자율주행하는 자동차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도로 상황에 맞춰 자율주행 자동차는 원하는 속도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원하는 속도가 정해지면 이 값은 자율주행 제어기로 들어갑니다. 자율주행 제어기는 적절한 알고리즘에 의해 가속 페달의 각도를 결정합니다. 시스템의 최종 출력인 속도와 시스템의 최초 입력인 원하는 속도가 같은 물리량이 됩니다. 자동차의 속도가 원하는 속도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제어기는 적절히 가속 페달의 각도를 조절합니다. 제어기는 자동차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도록 연료량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 제어기를 확장한다면 제어기는 자동차가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도록 자동차의 몸체에 가해지는 힘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DC 모터입니다. DC 모터는 로봇, 자동차 기계, 전기 자동차 등에 많이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구동기의 종류는 AC 모터, DC 모터 등이 있습니다. DC 모터의 모델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고정자라는 연구 자석과 회전자로 구성이 됩니다. 이것들을 도식화하면 이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는 물리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DC 모터의 모델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공식을 라플라스 변환하면은 이렇게 되고, 전과 같은 수학적 모델을 참고하여 DC 모터의 블록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수학적 모델의 블록도이고, 이것은 라플라스로 변환했을 때의 블록도이고, 그것을 합친다면 최종 블록도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PID 제어입니다. PID 제어기는 비례, 적분, 미분 제어기의 줄임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ID 제어는 실제 산업 응용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형태의 제어기입니다. PID 제어기는 기본적으로 피드백 제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제어하고자 하는 대상 플랜트의 출력을 측정하여 이를 기준 입력 혹은 원하고자 하는 입력과 비교하여 오차를 계산하고 이 오차 값을 기반으로 하여 제어에 필요한 제어 입력을 출력합니다. 표준적인 형태의 PID 제어기는 아래의 식과 같이 3개의 항을 더하여 제어값을 계산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항들은 각각 오차의 비례, 오차의 적분, 오차의 미분에 비례하기 때문에 비례, 적분, 미분 제어기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P에 해당하는 비례 제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례 제어는 목표와 지금 상태의 차이가 나는 만큼 제어 입력을 넣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의 오차를 줄여주고 응답선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따라서 비례 제어는 현재를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상대 안정성은 나빠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정적 외부 부하가 걸리게 되면 정상 상태 오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스프링 역할을 사용하는데 부하 토크의 평형을 이루는 제어 입력은 오차에 비례하고 따라서 오차가 있어야 부하 토크를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스프링 역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I에 해당하는 적분 제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적분 제어는 비례 제어가 현재만을 고려한다면 적분 제어는 과거를 중시합니다. 오차의 과거 누적이 기반된다면 경사 입력 또는 외란에 대해 정상 상태, 오차를 없애는 작용을 합니다. 역시 시스템 안정성은 나빠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D에 해당하는 미분 제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분 제어는 현재의 오차의 절대값보다는 증가율을 따지기 때문에 미래, 즉 추세를 반영합니다. 미분 제어는 단독적 사용이 불가하고 1차 노이즈 필터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출력값의 급격한 변화에 제동을 걸면은 오버슛이 내려가고 안정성이 올라갑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서브모터는 시리즈 2036B입니다. 이 서브모터의 24비 수치를 토대로 매트랩 코드를 짜봤습니다. 먼저 포화기 피드 코드입니다. 이 코드의 수치값은 수치가 한눈에 보이기 쉽게 단위 변화를 매트랩으로 먼저 계산하여 대입했습니다. R값은 5.0, J값은 26E-7, L값은 5.042-4, K값은 4.13485E-2, KT는 4.132-2, B값은 0으로 앞으로 사용할 모델에도 들어갈 값입니다. 계산식이 따로 없는 이유는 시뮬링크를 사용하여 답수를 도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0모델 기반 피드 코드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줄이 실제 값이고 7번째부터 11번째까지가 단위 변환식입니다. 13번째 줄부터는 시상수를 계산하는 것으로 포화기 피드 코드의 모든 계산값은 여기서 도출해낸 것입니다. 다음은 위 코드를 바탕으로 제작한 시뮬링크 시뮬레이터입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터는 포화기 피드 시뮬레이터입니다. 입력은 사인파를 입력하였습니다. 포화기 피드는 매트랩에서 주어진 피드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매트랩 코드와 링크하여 실행시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노란색이 이상적인 사인 값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실제 값입니다. 오차는 별로 없는 걸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터는 영 모델 기반 피드포워드 제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아까와는 달리 K, K1, K2 값이 주어진 모양입니다. 이 또한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노란색이 사인파, 파란색이 실제 모터의 값입니다. 여기에서 피드 값을 조정하면 추정 오차 값을 볼 수 있는데 10에서 20 정도 조정하여 다음과 같은 값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답 기반 모델링 피드 제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이번에는 사인파가 아닌 단위 계단 입력을 넣어줬습니다. 작금의 0모델 기반 시뮬레이터와 동일해 보이겠지만 K 값을 K0 값으로 변경, KC 게인을 추가했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를 모터의 값에 넣어 실행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것은 시블링크 스코프에 나온 결과이고 이것은 매트랩 코드 내에서 인서 값을 엑셀 파일로 쓰도록 하여 생성해낸 그래프입니다.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느낀 점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최재현님의 소감입니다.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DC모터와 피드 제어기를 복습하여 사용되는 기능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트랩을 사용하며 실습을 하여 매트랩 사용법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피드 시뮬레이터를 제작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문제인지 문제점을 정확히 짚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제 소감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하며 매트랩을 평소보다 많이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프로젝트 자체는 힘들었지만 매트랩이라는 툴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래프가 이상하게 출력되었을 때 고치기 위해 많은 시간이 걸렸었지만 이렇게 결국 완성하고 나니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음에도 매트랩을 만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기말 프로젝트의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